초배 사파리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생생한 야생 현장을 가슴 충만하게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보츠와나에서 잠비아 리빙스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종글라 국경에서 리빙스톤으로 돌아오는 교통편을 수소문을 하다가 사파리 내내 옆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싱가포르에서 온 여성 마기하고 일본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중인 여대생이 타고 온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200화차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를 줬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이제 각자 목적지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온 그 여대생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 흔쾌히 수락을 한 다음에 리빙스톤에서 가장 핫하다는 현지 전통 음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숙소와 가까워서 어두운 밤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곳 굉장히 밤에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세포야카라고 하는 현지 식당으로요. 리빙스톤 박물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한 덮개가 있는 바트에 담겨 있어서 위생적으로 보였지만 식사 중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쪽 환경이 그렇습니다. 조리도구와 포크, 나이프 등은 아주 청결했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리빙스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현지 식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실제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식당 추천을 요청했더니 무조건 이곳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로컬 식당을 원하면 세포야카, 아메리칸 스타일을 원하면 헝그리 라이온을 추천한다라고 답변을 한 걸 보면 프론트 직원의 추천이 약간 의심스럽기는 했어요. 참고로 이 헝그리 라이온은요, 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업하는 치킨 브랜드입니다. 세포야카는요, 카페테리아 방식으로 원하는 음식을 접시에 담고 결제는 나중에 하는 방식입니다. 음식 가격이 각각 달라요. 나는 기니포울이라는 것을 골랐습니다. 기니포울은 우리나라에서는 호로새라고 부르는 닭 종류로요. 야생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가축으로 기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예쁘지만 실제 야생에서 보면 더 예쁩니다. 또한 아프리카인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를 끓여서 오랫동안 저어서 점성이 있는 덩어리로 만든 찐빵 모양인 은시마와 양배추 및 가지볶음도 함께 골랐습니다. 기니포울은요, 닭보다는 약간 쫄깃하면서 맛이 괜찮았어요. 양배추와 가지볶음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시마는요, 옥수수 찐빵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무 맛이 없습니다. 반찬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반찬 맛으로 먹는 거죠. 은시마는 아프리카 동남부 전역에서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우갈리, 말라위와 잠비아에서는 은시마, 짐바브웨에서는 사자, 남아공에서는 팝, 앙골라에서는 풍구로 불리고요. 만드는 방식은 유사하다고 합니다. 음료수 한 병을 포함해서 90화차 우리 돈 4,800원이니까 가성비 아주 좋죠.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다 함께 내가 묵고 있던 졸백베크스라는 숙소 벤치에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뒤풀이를 한 다음에 각자의 여행을 응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놀 때는 몰랐는데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니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피곤함과 온몸에 힘 빠짐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나? 감기인가? 말라리아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잠을 청해서나 다음날 아침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아무런 일정이 없어 그냥 쉬기로 했기 때문에 밥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뒹굴뒹굴 했더니 저녁쯤 한 70% 정도 회복됐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세렝게티 사파리의 관문인 탄자니아 아루샤입니다. 여기로 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가공되지 않는 모습을 내내 즐길 수 있어서 청년들에게 아주 유명한 타자라 기차를 이용하려면요, 리빙스톤에서 버스로 8시간 거리에 있는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까지 간 뒤에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30분 거리인 카피리 음포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에 출발하는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레스 살람으로 가는 타자라 기차에 갈아타고요, 약 48에서 50시간을 이동하는 고행길입니다. 다행히 이 기차에 침대 칸이 있어요. 근데 가격은 일반 칸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다르야스 살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루사카까지는요, 다시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최소 12시간 이상 걸리나 이 경로를 이용하면 힘은 들지만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죠. 타자라 기차라는 연착과 운행 치수가 작기로 아주 악명이 높아서 자칫 여행이 꼬일 결과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싸도록 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루사카까지는 앞의 방식과 동일하게 버스를 이용한 뒤 아루샤까지는 다레스살람에서 갈아타는 항공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리빙스톤에도 2번 갈아타고 아루샤나 킬리만자로 가는 항공편이 있으나 자주 있지 않을 뿐더러 가격이 비싸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경로는 루사카에서 출발하여 다르에스살람에서 갈아타고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관문인 아루샤로 가는 항공편으로 항공권만 약 36만 원입니다. 리빙스턴에서 아루샤 가는 자세한 여정은 다음 편에 소개하고 오늘은 루사카까지 가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앞서 리빙스턴에서 루사카까지는요 버스로 8시간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는 9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버스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버스를 예약할 수 있는 앱인 버스보드를 검색을 하면 인터케이프 버스만 보이면 25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마잔두, 파워툴스, 샬롬이라고 하는 버스 3개 회사가 있고요 8에서 9시간 걸립니다. 평판으로는 마잔두가 좋지만 티켓 구하기가 수월하지 않아서 나는 샬롬으로 선택했습니다. 버스표를 살려면요 하루 전에 버스터미널인 리빙스톤 인터시티 버스터미널을 찾아가서 예매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객꾼 이른바 삐끼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루사카 가는 모든 버스표가 매진됐으니 자신들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나 택시를 선택하라고 막 접근하면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대꾸할 필요도 없이요 바로 터미널 아래에 있는 버스 창고로 찾아가면 버스표를 살 수 있습니다. 버스비는 380 잠비아 과차, 우리 돈 약 2만원입니다. 다음날 아침 5시 나는 루사카로 동행하기로 했던 대학생과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지만요 예정된 시간에 출발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입니다. 출발 시간이 6시였지만 만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거의 1시간 반이 흐른 뒤에 출발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었지만 간간히 멈추는 경유지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과일, 음료,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을 팔겠다고 막 몰려듭니다. 하지만요 가능하면 참는 게 좋습니다. 아프리카 위생환경은 우리하고 아주 다릅니다. 경계를 풀고 이것저것 먹으면요 식중독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여행 내내 식중독을 달고 살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도 멀쩡할 수 있겠으나 나는 생선이나 고기 종류를 먹을 때마다 배탈 났습니다. 배탈 나는 이유를 여행이 거의 끝날 점 마다가스카르의 서울호텔 사장님께 들었는데 아프리카 전 지역은 전기요금이 비싸고 정전이 잦아서 제법 유명한 식당에도 냉장고가 없다고 합니다. 이후로 나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로 채식을 선택했고요 더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에서는요 예배 방송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출발부터 도착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니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이어폰을 준비해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할 것을 추천합니다. 드디어 루사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하루를 쉴 예정이었던 골든 잠베지라까지 가야 하는데 약 6km 거리였습니다. 외국인인 나를 본 택시 운전사들이 마구 다가오면서 500카차 약 2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나를 안전 호구로 보내라는 생각에 그 사람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터미널 외부로 조금 걸어 나와서 다른 택시와 협상을 한 결과 100카차 약 5,000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루사카 시내는 남루하고 가난해 보였지만 차량 정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행히 숙소로부터 500m 거리에 한국 식당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한국인 중년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요 주문한 김치찌개와 김밥은 고향의 맛이었어요. 함께 온 대학생은 국밥을 주문했고 대부분 음식이 조금 짜다고 느껴졌지만 이건 아마 현지 사람의 입맛에 맞춘 거라 여겼습니다. 식당은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한국인 고객 외에도 현지인과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밤에 외국인이 걸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면서 숙소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요 루사카를 떠나
다르에스 살람을 거쳐 세렝게티 사파리의 관문인 아루샤까지 가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